다음은 신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48만 구민과 박윤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은평의 여러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은평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은평구청 모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은평의 힘이 되겠습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 의원입니다. 언제나 은평 구민이 옳다는 신념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 질문에 앞서 좀 참담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는 동안 구정 질문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도 받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평구민을 대신해서 은평구 의회에 와 있고 은평구청의 행정집행에 대해서 감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이의 제기를 하고 또 칭찬할 때는 칭찬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은평구민이 요청한 정보조차도 자료 제출 거부로 지금까지 작년 10월부터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 정말 힘듭니다. 구의원과 시의원을 먼저 경험하신 청장님께서 이 초선 후배의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요. 앞으로 행정에서 진행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좀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반부에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 내용이 과연 개인정보나 그리고 지방자치법 45조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판단은 우리 의원님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은평구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상식의 견해로 은평구청이 어떻게 은평구민을 대하고 불공정한 행정과 예산 집행을 하는지 냉철히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정무적 문제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은평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도 함께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은평구청이 과연 은평구민을 위해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은평구청은 6월 10일 은평서부경찰서에 은평구 마을기업 선정된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을 서류 허위 작성 등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공공의 사업 집행에 있어 누구라도 불법을 행하여서는 안 되기에 당연한 조치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관련 내용은 법원의 심판에 의해 판단될 것입니다. 이런 절차적 진행 사항은 은평구청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고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정 취소 진행 절차에서 은평구청은 공정했는지 또 은평구청에서 제기한 은평시민신문과의 법적 분쟁 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연관성은 없었는지를 살펴보면 힘없는 은평 마을기업에 대한 은평구청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행해졌다는 상당한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되었으며 은평구민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부닥치면 얼마나 힘들지 고민하여 구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평시민신문은 2020년 10월 20일 부구청장 새벽 출근하는 공무원 가행 의전 논란과 12월 23일 운전원의 출장 예비 지급 가능할까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후 은평구청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민사소송, 언론사 통장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며 은평시민신문과의 적대적 대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에 선정되었고 구청으로부터 3월 초 마을기업 관련 사업 준비에 철저를 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마을기업은 2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구와 사업 관련 협약을 맺어함에도 은평구청은 5월 30일이 되는 3개월 동안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의 공식적인 아무런 문제 제기나 해명 요구를 하지 않은 채
3월 31일 마을기업 약정 체결 기한 연장 신청을 서울시에 하였으며 그 사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조서 불이행 등으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이어 4월 5일 마을기업 약정 체결 거부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서울시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은평시민신문과 민사소송 진행 예정이며 마을기업 약정 체결 거부 사유가 가능한지, 향후 법적 방어가 가능한지였습니다. 이후 은평구청은 5월 31일 은평시민신문 협동조합의 조합원 개인정보 자료와 같은 민감 자료 및 질의 해시 요청을 48시간 이내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48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같은 내용의 2차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더욱 2월 4일 은평구청은 취소 신청서를 은평시민신문 협동조합에 발송하였고 본 의원이 해당 과의 취소 신청 발송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보낸 적이 없다고 하였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은평구청의 2차 자료 제출 마감 시간이 되지도 않은 시점인 6월 4일 오전 11시 6분에 발송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해명 자료를 받아보기도 전에 취소 신청을 보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 6월 8일 현장 방문 실사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6월 9일 오전 10시 현장 실사 방문, 당일 오후 취소심의위원회 개최, 다음 날인 6월 10일 취소 요청 공문 서울시 발송 및 은평서부경찰서 고발까지 본 의원이 은평구 행정을 몇 해 지켜보았지만 이런 속전속결은 보지 못한 행정의 실행력입니다. 마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지도하여 육성해야 할 은평구청이 뭐가 그리 급해서인지 취소를 목적하지 않고서야 이런 행정 절차를 진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5월에 은평구청과 은평시민신문 협동조합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합과 은평구청 등 관계자분들이 깊이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마을기업 취소가 목적이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5월 14일 은평시민신문 협동조합 게시판에 전 은평구청 공무원이자 조합원인 A씨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조합 운영에 관한 문제의 내용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은평구청의 5월 31일자 마을기업 지정요건 자료 및 질의 해신 요청 공문으로 그대로 반영되어 조합에 처음 전달되었습니다. 5월 31일까지 조합에 마을기업 계약 관련 공문의 의사표시도 없다가 조합 외부의 사람이 알지 못하는 특정 날짜까지 지정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5월 27일 조합이사 B, C, D 3명은 부구청장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조합이사 B, C, D 3명은 조합 운영 온라인 단체 대화방 및 여러 경로를 통해 조합이 마을기업 지정 취소를 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포기할 것을 조합에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조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조합이사가 부구청장 면담 후 조합의 사업을 포기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조합이사 B씨는 은평구청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은평구청으로부터 2020년에 약 7천여만 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하였습니다. 이사 C씨는 은평구청의 시민사회 관련 사업에 활동하며 2020년 C씨 본인의 대표자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통해 은평구청으로부터 3천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사 D씨는 현재 은평구청과 민간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단체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조합이사 B, C, D는 이번 사건 발생하기 전 은평시민신문 조합 내 참여활동이 적극적인 분들이셨다고 조합원들은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조합이사 B, C, D의 입장에서 부구청장 면담 후 조합의 마을기업 지정 취소 입장을 적극 표방한 이유는 무엇이라 짐작하실까요?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조합이사 C씨는 조합이사장이 인감이 없는 마을기업 지정 취소 신청서를 은평구청에 제출해 은평구청이 반려하는 일이 연속 이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은평구청의 3개월 동안 연장 및 취소 사유였던 언론 보도 관련 고소 사건은 온데간데 없이 조합 내 게시판에 올라온 사유들로 서울시에 신청된 지정 취소 신청 공문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더욱이 은평시민신문 협동조합 마을기업 취소 신청 후 은평구청은 6월 15일자로 은평시민신문을 상대로 한 언론 보도 관련 고소 사건을 취하하였습니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적 사업 집행의 오류는 분명 시정되고 실수가 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은평시민신문 협동조합과 은평구청은 같은 입장이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
본 의원은 2020년 10월 초 은평구청 각각 국별 업무용 핸드폰 사용 현황 자료를 전부 요청받아 본 결과 총 107대가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 자료에 행정지원과 소관 김미경 구청장님과 보좌관들의 핸드폰도 함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사용명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2010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고, 그 제출되지 않던 과정 중 2021년 3월 24일 JTBC 보도를 통해 2018년 7월부터 김미경 구청장 및 보좌관들의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이번 정례 기간에 행정지원과에 예산 지원된 핸드폰에 대하여 세부 사용 명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역시 자료 제출을 거부당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은평구청을 직접 감사하는 기관인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끝내 묵살되었고, 감사 담당관, 세무일과 등 전방위적으로 관련 부서의 자료를 받기 위한 본 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구도 행정지원과의 자료 제출 거부 요청으로 묵살되었습니다. 이처럼 은평구청의 직접적 감사기관인 은평구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은평구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평구청이 6월 3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민선 7기 공약이행 평가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78%의 공약 이행률로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고 홍보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021 서울 서베이 도시정책 지표 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25개 자치구 중 은평구는 구민 신뢰도에서 10점 만점에 4.94로 17위를 하였고,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복지 분야에서는 5.77로 최하위인 25위,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에서는 5.82로 24위를 나타내며 최하위 성적을 나타내었습니다.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고 육아 관련성이 높은 은평구 특성을 고려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공약이며 이행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은평구청 홈페이지 공약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이 주인인 은평은 무려 92%의 공약 이행률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민을 대표하는 은평구의회가 감사를 위해 자료도 받지 못하고 은평구민의 신뢰도 또한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은평구의 어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은평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약이행평가 및 정보공개평가 최고 등급을 부여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2020년과 2021년 은평구청과 3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4,600만 원의 용역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평가기간에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최고 등급을 받은 은평구청이라는 평가를 주변에서 듣고 이 상황은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자료도 제출받지 못한 상태에서 타 부서의 휴대폰 이용 내역서 자료 제출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으며 정상적 사용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 자료 제출해 주신 관련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제출한 타 부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요? 도저히 행정지원과의 비상식적인 업무 진행 방식은 이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자료 제출 자료가 없기에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김미경 구청장은 매월 평균 20만 7천 원의 휴대폰 요금을, 보좌관은 이보다 더 많은 22만 9천 원의 요금을 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한 달 휴대폰 이용요금 상세 명세서입니다. 그 어디에도 개인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이유로 제출 거부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유를 찾아야 할까요? 답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정의 기본요금 8만 5천 원 요금제를 사용하고 여러 할인 혜택을 통해 2만 7천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할인 혜택을 무시하고 부가세 10%를 더하더라도 9만 3,500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 할인을 제외하고 부가세를 포함해 각 통신사 최고 요금제를 적용하더라도 10만 원이 넘지 않는 금액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납부하는 요금은 휴대폰 기기 대금이나 소액 결제 등의 요금이 될 것입니다. 다시 보도자료를 보면 김미경 구청장과 비서실장 및 보좌진의 휴대폰 요금은 상식을 넘는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휴대폰 요금 외 다른 사항이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 소유 구분을 보면 은평구청 소유의 부구청장과 현장 민원 처리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 소유의 휴대전화입니다.
개인 소유물의 유지 및 관리에 예산을 지원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 지원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식적인 개인 휴대폰 요금을 3년 동안 예산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예산을 횡령하였다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얼마 전 은평구청은 입장문에서 잘못된 예산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은평구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제 은평구청이 최선을 다해 실천할 때입니다. 은평구청의 잘못된 관행과 예산 집행의 오류를 바로잡아 은평구민을 위한 은평구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의원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병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신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업무용 휴대폰을 공무상 통화량이 많은 4급 이상 간부와 현장 직원 등에게 사생활 보호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고, 지원 현황을 보면 구동 공용 휴대폰 지원 36개 부서에 108대 법인폰 기준이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4급 이상 간부나 복지 단속 민원 처리 담당 직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공적 용도로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을 해당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언론 보도 후 공적 용도로 사용한 개인 폰 명의의 요금 지원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바, 개인 명의의 휴대폰이라도 공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 지원이 가능하지만 사용 용도가 공적인지 사적인지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업무상 필요한 휴대폰은 가급적 법인 명의의 공용 휴대폰으로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8년 7월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개인 명의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6월 현재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조금 더 앞에 거 좀 다시 한번 PT 주시죠. 네. 지금 대상했고, 그래서 2018년 7월부터 시작해서 제가 취임한 때부터 21년 3월까지 업무용 불문에서 개인 명의 휴대폰 지원액 전액 환수 및 반납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구청장 스스로도 저는 업무폰이 없습니다. 개인폰 구청장 시작하면서부터 그 개인폰 하나로 썼기 때문에 업무폰으로 그걸 돌려놓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제가 업무폰을 따로 쓰고 또 개인폰을 썼다고 하면 더 문제가 될 텐데, 물론 그것도 개인폰을 썼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저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거는 담당자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폰으로 돌려놨어야 되는데 그걸 돌려놓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저는 휴대폰을 하나를 썼고 또 그거에 대해서 돌려놓지 못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알자마자 전액 제가 반납을 했고요. 전액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지금 3월달까지 다 반납을 했고, 또한 그 이후에도 전에 업무폰이든 개인폰이든 금액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월 현재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가 구청장을 포함하여 법인폰에 대한 휴대폰 요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언론 보도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3월까지 지원했던 업무용 개인 명의 휴대폰 요금을 전액 반납 조치하고
4월부터는 개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부서별 공용 휴대폰은 기존과 동일하게 요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을기업에 관한 건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또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우리 구는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다문화 교육, 또 청국장 사업, 도시락 배달 사업 등 다양한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8개의 마을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 기업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 행안부 지침에서 정한 마을 기업 지정 요건을 갖춰야 하고요. 이를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마을 기업으로서 지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평 시민신문 협동조합에서는 작년 11월 27일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올해 2월 23일 마을 기업으로 최종 선정 통보받았으나 은평구에서는 약정 체결 전 최종 검토를 통해 조합에서 제출한 서류에 사문서 위조 등 마을 기업 지정 취소에 이를 만한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지난 5월 27일 조합 이사회에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의 자료조사 불발 및 편집국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시구 합동 현장 실사 또 민관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6월 10일 서울시로 마을기업 지정 취소 신청을 하였고요.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서는 같은 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부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토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매니페스토 용역에 대해서는 운영 목적이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와 한류를 위하여 정책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 공약과 집행의 불일치 해소 및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자치 실현하는 데 그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속 가능한 발전 이거를 지금 용역에 대해서 이제 중간에 좀 말씀을 주셨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그 매니페스토 부분에 좀 더 뒤로 가시죠. 다음. 네. 이거는 연구 용역은 네. 이거는 뭐 그대로 하고요. 그 자료 중에 공약사항 조정 및 평가를 위한 주민 배심원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에 대해서는 아마 신봉규 의원님도 그거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운영 방법으로는 전문기관의 위탁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수의계약 사유가 있습니다. 특정인의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한 교육 행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계약 대상자를 제외하고 해당 용역 수행 가능 업체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행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용역이 한 가지가 또 있었는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는 각 자치구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갖는 게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우수 사례 경진대회 1차 선정된 사업에 대한 우수 사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발표 자료 제작 시에 영상 편집이나 시각적인 효과 등을 전문가에게 일부 의뢰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우리 매니페스토 부분 경우에도 우리 추가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국장이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신봉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행정안전국장 김영도입니다. 신봉규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감사과, 세무과에서 개인 휴대폰 요금 지원 관련 자료 제출 거부권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법인 개인용 휴대폰 월별 지원 현황 관련 요구 자료에 대해서 개인 정보가 포함된 내용으로 유출 시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인 명의 업무용 휴대폰 관련 요금 지원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담당 공무원 업무 미숙으로 인한 행정착오를 인정하고 이미 전액 환수 조치하였으며 4월 이후부터는 개인명 휴대폰 요금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신분 등 적의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동일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니페스토 용역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하고 2021년 세 건에 대한 용역 사항이 있었습니다. 2020년, 2021년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개통 통한 주민 배심제 운영 관련 구청장 공약사 변경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 발표에 따른 PT 보고자료 관련해서 한 건의 용역을 통해서 세 건을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관련 근거로는 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 제4호 과목 및 제5 남목에 의하면 특정인의 기술, 경험이 필요한 교육, 행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대상자를 제외하고 해당 용역 수행 가능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매니페스토에다 수의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시민신문과 관련해 가지고 BC, CC, DC에 대한 용역과 위탁을 줬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관련 사항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습니다. 관련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은평구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란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입찰 및 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영역이나 민간인 위탁 부분은 법상으로 제한 조건이 없으면 구 입장에서는 특별한 제한 사유를 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국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신봉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동국 부구청장입니다. 은평 시민신문과 관련해서 최근에 6월 10일 날 수사기관의 마을기업 지정 신청과 관련해서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고발 과정에 대해서 신봉규 의원님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지정 취소 절차가 공정했나, 소송과 연관성이 없었나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정 취소 절차는 공정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송과 연관성이 없었나 하는 것은 은평시민의회 협동조합이 정관 56조에 의하면 주된 목적 사업이 신문 발행과 판매, 교육과 홍보, 그 다음이 미디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은평 신문 협동조합의 주된 목적 사업으로 신문 발행과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고, 언론중재조정위에 가서 반론 보도와 또 직권 조정에 대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평 시민협동조합은 신문 발행과 관련한 사업과 마을 미디어 사업이 별개가 아닙니다. 은평 시민협동 이사장의 감독하에 은평 이사의 의결을 거쳐서 은평 시민협동조합이 해야 될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질의를 주셨는데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5월 27일 날 이사회 세 분이 제 집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그날 와서 마을기업 지정 취소를 중지해달라 요청한 게 아니라 언론 중재와 관련해서 소송과 그 다음에 언론 중재 조정회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저희가 그 가압류했던 그 통장에 대한 것을 풀어달라고 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분명히 사실과 다름을 밝혀드리고요. 그분들은 그때 와서 은평신문과 은평구청을 중재하고 조정하고 은평신문의 입장에서 이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직권 취소를 진행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러 온 것은 절대 아님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 자리에서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제보나 민원을 통해서 은평신문의 마을기업 지정 취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사회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달라. 그래서 일주일 안에 확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도 검토하고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BCD 이사께서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은평 지역 시민사회에서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은평구청과 은평구 지역사회와의 그 협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용역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은평 시민신문협동조합은 2018년부터 21년까지 은평구청으로부터 총 1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 예산 중엔 신문 구독료도 있고 광고료도 있고 인터넷 중계 등 해서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신문협동조합은 은평구청과 전혀 관계없는 연구 용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아울러서 이사회 스스로가 이 문제 마을기업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알고 마을기업을 자진 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취소 신청서를 모 이사께서 제출하려고 했는데 편집국에서 직인과 인감을 내놓지 않아서 그 직인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직권 취소 의결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정말로 최선의 최후에까지 고발까지는 안 하려고 정말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했습니다만 형사소송법상 고의와 과실이 중대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수사기관에 이 사실을 명정하게 밝혀줄 것을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안타깝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동국 부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신봉규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신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부청장님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청장님 말씀 중에 거꾸로 저한테 질의하신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하러 나오셔서 질의를 하는 건 전 처음 봅니다. 제 자리에 마이크가 없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답변을 하려면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서서 하고 싶었고 궁극적으로는 마이크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렸고요. 그렇다고 기분 언짢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마이크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 질의를 하는 내용에 앞서서요. 저는 지속 가능 발전 연구에 대해서 언급도 안 했는데 자료가 막 뜨네요. 왜 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연구 내역도 상세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른 내역들은 조금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영도 국장님은 이제 얼마 안 남으셔가지고 제가 답변 안 하셨으면 했는데 우리 청장님이 또 한 분 모셔주시네요.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그냥 우리 부부청장님께서 쓰신 금액을 놓고 법인폰 금액을 놓고 보면요, 요즘 무제한 요금제 나오는 거 아주 상식적인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생활 정보를 지금 요청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냥 한 번만 여기에서 해명이 아닌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으시다면은 왜 그리 금액이 차이가 날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핸드폰 쓰던 거를 계속 썼었고 그 이후에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언론에서 그거 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즉시 제가 반납을 했고 그 과정이라든가 그 자세한 금액이라든가 그런 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익이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금 들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결과들이 나와지면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본인께서 청장님이 되시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쓰셨던데 그때는 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셨어요? 아니요. 그때도 저는 제가 제 통장으로 계속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금액이라든가 이런 알겠습니다. 금액을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계속 자동이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좋지 않은 것도 이제 통보 받으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잘 해명되고 또 좋게 잘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수장으로서 부당한 사용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걸 한 가지 여쭈고 싶습니다. 뭐 국장님이 이제 마지막 요 이제 있는 행사시니까 답변하셔도 좋고요. 뭐 부구청장님 하셔도 좋고. 예. 상식선에서 정상적인 집행이었다면은 과연 환수를 했을까요? 아니 환수 그걸보다도 저는 그 언론에서 그거는 개인 폰에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 스스로가 제가 개인 업무 폰을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 폰 하다가 이게 업무 폰으로 쓰는 건지 그거 보면 저도 구청장이 처음 돼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의원님도 초선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구의원 심정을 알아달라고 하셨듯이 저도 초선 구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 제가 의원을 했었지 행정을 한 건 아니었고요. 이 옛날 서울시의원 시절에도 옛날에 의원님들에 대해서 그 핸드폰을 지급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요금을 지급해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인지하자마자 그거는 안 된다. 개인 폰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안 된다 해서 전액 반납 조치하고 제 사비를 다 반납 조치하고 앞으로도 업무 폰도 받지 않겠다. 그렇게 했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개선됐다면 뭐 좋습니다. 네. 예. 참 근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료를 하나도 받지 못하다 보니까 희한한 자료를 제가 다 찾았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정확하게 5년 전이네, 7, 8년 됐겠습니다. 인천의 중구에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에 가서 환수 조치하시라 하고 담당 직원분들은 부구청장님하고 징계를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으신 거는 거기도 환수 조치되고 지금 사건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당 의회에 의원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서 관련 내용을 담당 부서로부터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싹 다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저희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른 게 근데 법적 판단을 제가 여쭈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지금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인지하고 나서 제가 전액 반납을 했고요. 거기는 소송을 통해서 반납을 한 겁니다. 거기는 뭐 소송을 통해서 했지만 저는 제가 인지하자마자 그거에 대해서는 몰랐던 부분이고 인지하자마자 저는 그거는 안 된다 해서 제가 반납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예. 거기 상황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서 법리적 판단을 논하진 않습니다. 제가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어떤 소송이 당하셔가지고 소송을 하더라도 정황상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어떤 결론이 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저도 이제 하도 자료를 안 주셔가지고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들려온 얘기가 행령도 들려오고 뭐 이런 얘기가 오길래 업무상 행령까지 해서 뭐 이것저것 다 찾아보니 뭐 안타까운 내용들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잘 대처하셔서 우리 은평구가 좀 누가 안 되게끔 행정을 맡고 계신 수장으로서 네,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자, 우리 아까 말씀 주신 것 같이 제가 한 가지 언급을 드렸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연구 용역은 제가 기획예산과 질의사항에 있었습니다. 또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PPT가 떴는데 제가 지속가능 발전 연구에 대해서 단 하나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우리 조금 당하신 우리 구청장님께서 매니페스토는 제가 사실 답변 사항이 아니고요. 열심히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는 합니다만 답변 사항이 아니고 왜냐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제가. 공약 이행을 잘한 거는 자랑할 만하죠. 근데 그게 정보 공개 청구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평가 항목들 내부에 세무적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은평구의 의원이 자료 하나를 못 받고 있는데 저로서는 실감이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동일 선상에 있던 자료를 제가 지난 4월달 이거 나오자마자 쭉 항상 제가 서칭하고 있는 사이트다 보니까 서울시 빅데이터 사이트고 보다 보니까 그게 떴길래 사실 그걸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할까 했는데 상당히 좀 부끄러운 사안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임신 출산 육아 여성 친화 도시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거는 제가 아까 데이터를 제시했기 때문에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신뢰도를 일단 제외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접하셨을 때 공약 이행률에 혹시 너무 매료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물론 제 의원님 말씀처럼 행정이라는 게 물론 그 순위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 1위부터 25위까지 있겠죠. 그리고 저희 은평구로서도 이 코로나 전국에도 제가 아까 민간인 딱 그때도 설명을 했었지만 많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뭐 외부의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따오기도 하고 또 여러 업무에 저희가 1등 하는 것도 있었고 뭐 아까 대통령 상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24위, 25위 하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저희가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거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고 그런 것들이 더 앞으로도 더 잘 될 수 있게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의원님께서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 지금 참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2020년 서울 서베이 주요 지표 은평구 순위가 지금 에너지 절약이라던가 재활용 친환경 제품 구매 노력 같은 7위를 했고요. 우리 동네 달리기나 걷기 같은 운동을 적합하다는 2위를 했고, 우리 동네 뭐 안전하다는 4위를 하고, 뭐 행복 지수는 13위고, 뭐 이렇게 뭐 순위가 우리가 뭐 잘하는 것부터 그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도 노력하고 있고요. 자연재해는 저희가 1위를 또 하기도 했죠. 그리고 제가 역점적으로 하는 게 어떻게 문화 환경 만족도거든요. 그거는 좀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굉장히 구에서는 방향을 잡고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덜 되는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 말씀처럼 각장 다양한 기관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지표 순위를 매기고 하죠. 그 최선을 앞으로도 다 할 것이고요.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걸 언급한 이유는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찾게 됐습니다. 네. 결론은 자료 주셨으면요. 네, 그 얘기 안 하고 통신비 네. 얘기하고 말았을 건데,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그겁니다. 실제 우리 은평구에 취약계층이 타 자치구보다 좀 높은 비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드타운이고, 그죠? 그리고 영유아나 교육 관련한 게 높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재정 자립도만 뒤에서 2등, 1등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뒤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다는 데이터 자체가 조금은 안타까워서 기왕 얘기하는 김에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제가 요구드리는 사항인 거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게 주된 내용은 아니었는데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 주신 내용으로 청장님이 첫 부분에서 분명히 관련 근거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까 거기 표기에 업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이 쓰시건 누가 쓰시는 공적인 업무를 쓰시면 그게 다 업무용입니다. 하지만 그거의 소유 구분은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잘못 알고 계신 게요. 그냥 업무용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업무용으로 생각하시면요. 다 업무용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소유 구분을 해야지 이게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폰이냐 법인 폰이냐를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 업무용 폰이라고 표기를 하시면요. 저 업무용 폰 내에도 분명히 개인과 법인이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거는 명확하게 하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바로 잡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관련 자료 데이터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용 폰으로 사용되는 폰은요. 최신 폰까지 해가지고 기계가까지 해서 8만 원이 안 넘더라고요. 근데 기계가 오래된 것들은 3만 원까지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우리 청장님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여쭌 건고요. 그리고 관련 근거를 제시하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관련 근거 찾아왔습니다. 그 관련 근거는요. 우리 정유과를 직접적으로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예산 편성 및 운영 기준과 기금 운영 관리 수립 기준에서 정보료 및 통신료 회선 사용료로 명기되어 있는 거지. 행정안전부 지침에는요. 그게 업무용으로 공인이 쓰더라도 개인적인 소유물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아까 분명히 멘트사에도 말씀했지만 알고 계실 거라고 한 게 직접 행정지원과에서도 알고 있고 예전에 그렇게 답변이 왔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넣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 주신 자료는요. 관련 근거나 규정은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저희가 정보 통신료라 하면요. 일반적으로 법인화되어 있는 것. 우리 구청에 일반 전화 있고 법인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개인한테 지급되는 운영 지침상 규정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다고 하셨는데요.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취소 신청 들어온 게 서울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은평구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고소고발을 해서 안타깝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고소고발 자체가 부당하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제가 제3자적 입장에서 직접 인터뷰를 양쪽을 해보니 은평 구민 중에 누구 하나더라도 그 상황에 닿으면은 그렇지 않겠나. 그렇다고 제가 법리적인 오류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드린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두해 주시고요. 아울러 이제 구정에 총괄적으로 우리 참여하신 우리 국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의원님, 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